윤석열 후보가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다라고 안타깝지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공무원 사칭, 굉장히 사실은 정치범에도 가까운 한 말씀 드리면은 사실 제발 노래 하나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지지율 반등이 무조건 있을 텐데 나라가 본 적 있어요? 이게 누군가한테는 목숨을 거는 중요한 MZ세대의 토크 비무장지대 DMZ. 자, 2030 MZ세대에 대한 그 정치적 중요도가 이제 날로 들어가는 이때 MZ세대의 정치 비무장지대 ATB DMZ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네 분의 패널을 모셔봤는데요. 먼저 우승민 씨. 네, 안녕하세요. 우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수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석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환입니다. 네, 진행을 맡은 송은현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그 중앙일보에서 만든 정치 성향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촬영하기 전에 패널분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어느 정도 제가 성향을 고려해서 이제 섭외를 하긴 했는데 우승민 씨가 1.7점으로 진보, 안수빈 씨가 3.8점으로 중도 진보, 그리고 고석진 씨가 6.7점으로 중도 보수, 그리고 김동환 씨가 8.3으로 보수가 나왔어요. 이게 고려를 하긴 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네, 정말 기대가 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볼 건데요. 이번 대선이 좀 유독 20대, 30대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대선에서 이제 MZ가 갖는 의미, MZ세대라고 불리는 저희들의 의견을 한번 나눠보고자 이 질문을 드렸는데 먼저 하실 분 있으신가요? MZ세대라는 말이 그렇게 깊게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처음 이 용어가 등장했을 때 친구들끼리 모이면은 우리가 민지래 막 TV에서도 민지 막 그러니까 우리를 타인이 획일화시켜서 만든 용어라고 느껴져서 그런지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이게 MZ세대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인터넷 방송 요새 많이 하잖아요. 철박이, 감박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 철박이들끼리는 자기들끼리 자기가 철박인지를 알아요. 감박인지를 알고. 근데 이거 MZ세대, 갑자기 얘네는 MZ세대다. 누가 정해줬는지도 모르겠고 아예 자기들이 소속감이 없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묶어가지고 그냥 뭉뚱그리기 위해서 만든 표현이 아닌가. 확성기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온라인상에서의 소통이 굉장히 줄을 이루는 경우가 됐는데요. MZ세대들이 사실 이런 거에 좀 능숙하고 대선에서는 그래서 자기들끼리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다음에 그것을 다른 세대로서 이렇게 뿌리는 확성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MZ세대라고 불리는 우리 세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MZ세대의 의견이라든지 어떤 이러한 것들이 너무 도구적으로 소모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기사들도 보면은 특정 커뮤니티, 20대 남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특정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고 이것이 MZ세대의 의견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호한 세대론을 더불어서 그걸 도구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 이외에 어떤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전 좀 의문이고요. 의견 통합이 잘 되면 오늘 유튜브가 재미가 없어지면 괜찮아요? 맞아요. 계속 술이라도 한 병씩 들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술이라도 마시면서 그냥 좀 서로의 비방이 오가고 이럴 텐데. 그러면 대리비 주시나요? 술 먹었어요? 소주야 저 연습 받아봐요. 아니 좀 사실 내가 언론에서 MZ 대표 주자로 이제 항상 다뤄지는 인물이 이준석 대표. 과연 이준석 대표가 MZ세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인가에 대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거든요. 제가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로서 이준석 대표님 항상 사랑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이제 MZ세대를 대변할 수 있냐? 그렇다라고 대답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공통된 어떤 담론을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개개인이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MZ세대라고 저희가 부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님이 그 중에 다수의 어떤 사람들이나 다수의 의견을 대변할 수는 있죠. 어젠다에 따라가지고 모든 MZ세대를 대변한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준석 당대표님께서 다시 합류를 하신 다음에 지지율의 반등도 있었고 20대, 30대에서 지지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준석 당대표가 지향하는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다.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삐지세요 이준석 대표님? 좀 도망가시고. 그런 게 사실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죠. 대표님 사랑합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어떻게 성향을 가지고 있든에 관계없이 그냥 2030 세대들의 니즈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인사가 정치계에 자리 잡았다. 그 정도는 좋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님은 왜 그 안철수가 무슨 한마디만 하면 그냥 막 닭달같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그래서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애초에 그 전담 마크를 하라고 뭐 그런 게 포지션이 정해져가지고 그런 게 사실 그런 거 저희 같으면 사실상 농부선수를 하지 대표를 하나 스포트라이트 받는 자체가 이준석 대표가 그냥 젊고 빨리 성공해서 자리 때문에 이제 그 주목을 받는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뭘 잘한다 이렇게 말하기가 사실 어렵다. 제 주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조직에서 좀 무리를 이끈다 하면은 이제 너도 이준석처럼 될 수 있지 않냐. 이준석이다, 뭐 인간 이준석이다, 전북대 이준석이다. 잠깐만요. 인간 실속이군요. 인간 이준석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준석이가 뭐 했는데 하면은 뭐 하버드 나오고 그 끝이에요. 좀 방송 많이 타고 청년들이 많이 공감을 해서 이준석이를 막 이준석 정책을 막 내가 뭐 우리 형은 아니니까 그렇게 되지 않나요? 술 먹었어요? 아니 술 남기는 것 같아. 안 먹었으면 소주야 저 냄새 좀 맡아봐요. 아니, 좀 아니 사실 냄새 좀 맡아 혼자 술 먹고 있어. 아니 당신들 그 유재석 정문화가 이런 거 부르면서 얘기도 들어봅시다. 우리 사장님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준석이라고 할게요 그냥. 죄송합니다. 까먹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준석이라는 정치를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문화적 요소를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지점인 거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실 20대 남성들이 어떤 안티페미니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정확히 이걸 잘 캐치를 해서 이들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커뮤니티적인 언어들, 자극적인 이슈들, 또 왜곡된 능력주의 담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재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젠더 갈등을 본인이 소비하고 이슈화시켜서 자기 정치적 세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결해 나가고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좀 선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안 커뮤니티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젊은 사람의 입장으로서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한 말씀 드리면은 또요? 사실 네, 하세요. 짧게 이게 왜냐면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긴 한데 네. 이제 변호는 해야 되니까 사장님이니까 사실은 그런 페미니즘적인 담론에 있어가지고 이준석 당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가장 좋은 지표가 저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여론조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얘기해도 되나요? 너 그냥 그러면 일단 이건 나중에 이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불러주시나요? 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모 공약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날아가 본 적 있어요? 근데 누군가한테는 목숨을 거는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거대한 비리의 의혹이 있는 사건들을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사람이 너무 실용주의를 앞세우면서 이제 내가 당선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이